네, AI 반도체 주식들 정말 무섭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2026년 최고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알려주는 위험 신호일까요? 오늘 이 아주 뜨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AI 반도체 주식 정말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올라타야 할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 마음 딱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 같죠. 짜릿한데 동시에 아찔하단 말이에요. 다들 안전벨트는 단단히 매셨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 IBK 투자증권에서 아주 대담한 제목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주가 상승은 당연한 거고 불안함보다는 편안함이 앞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 20년 실전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편안함을 느껴도 되는 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보고서가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그 근거를 좀 보고요. 다음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치열한 경쟁 현황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제 관점에서 시장의 맹점, 그러니까 리스크는 뭔지 짚어본 뒤에 최종적으로 2026년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진단을 내놓은 걸까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문장이 이 보고서의 핵심을 딱 관통하고 있습니다. 김은호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업체들 실적이 멈출 줄 모른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요.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아직 불안함보다는 편안함이 크다는 거죠. 보통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면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편안함의 근원이 뭐냐?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금 상황이 예전의 그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왜냐? AI라는 이 메모리 먹는 하마가 등장하면서 수요는 전례 없이 폭증하는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결정권은 온전히 파는 사람한테 넘어오죠. 바로 이게 편안함의 핵심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럽니다. 2020년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 무려 180조 원. 아니 보고서 쓴 분 스스로도 26년간 IT 산업 분석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빠르고 크게 벌어진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숫자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이면을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실적 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반도체 두 거인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 한번 보시죠. 왼쪽이 디램, 오른쪽이 낸드 플래시의 예상 매출액입니다. 여기 회색 막대가 삼성전자, 파란 막대가 SK하이닉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램이랑 낸드 둘 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는 매출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 눈으로 확인되시죠? 자, 그럼 실제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이 차트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HBM 효과 때문에 SK하이닉스 이익이 더 높았는데 2026년 1분기부터는 상황이 역전돼요. 지금 HBM이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 메모리 시장의 규모는 범용 제품이 훨씬 크거든요. 결국 시장 전체가 살아날 때는 물량이 많은 쪽의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화면 오른쪽 낸드 영업이익 차트를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삼성전자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인데요. 다른 사업부들, 정체하거나 오히려 급감하는 동안에 DS, 즉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무려 96.3%나 폭증합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해요. 이 엔진 하나가 멈추면 비행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보고서가 제시하는 낙관론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느껴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에 따르면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고 모두가 환호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냉정하게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요, 절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장의 급등락을 겪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철칙입니다. 지금부터 이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단어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의 낙관론과 제 체크포인트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첫째, AI 수요 폭증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중 기술 전쟁이 훨씬 큰 변수입니다. 당장 내일 특정 반도체 장비나 핵심 소재 수출이 막힌다? 그럼 이 모든 생산 계획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이것도 높은 가격은 모든 기업을 증설 경쟁으로 내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공급 과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역대급 실적 전망도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침체가 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IT 투자를 줄일 겁니다.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때도 다들 인터넷 혁명은 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수요 예측 실패 앞에 무너졌죠. 2008년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거시경제 붕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걸 배웠고 2018년 서버 붐이 꺼질 때도 이번 사이클은 영원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의 AI 열풍을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낙관론과 경고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을 위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3단계입니다. 첫째,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자산을 일부 담는 걸 고려해 볼 시점이에요. 둘째, 분할 접근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 장기 투자가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기별 실적과 AI 기술 발전 방향을 계속 추적하면서 대응해야 진짜 장기 투자가 됩니다. AI 혁명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줄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위기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파도를 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구멍난 조각배는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으로 급변하는 시장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